자, 이번 장에서는 분류 모델 기반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유관희 교수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파트 3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분류 모델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요. 분류 모델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KNN 분류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분류 모델 1 전반적인 그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선형 분류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 모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널라이즈드 SVM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분류 모델 중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정 트리 분류 모델,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분류 모델, 기타 분류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파트는 분류 모델의 전반적인 내용과 KNN 분류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장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실제로 분류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KNN 모델 기반 분류 분석을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KNN 모델을 여러분들의 요구에 맞도록 실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파트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논의될 분류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은 우리가 이제 Classification Analysis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미리 정의된, 그 다음에 기능성 있는 어떤 그 분류, 클래스죠.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를 예측하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분류 모델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진 분류하고 두 번째는 다중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분류는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개의 그 클래스로 분류하는 그런 형태의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예나 아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 그 이미지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우리가 분류해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진 분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다중 분류는 3개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다양한 예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사람을 영상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이 그 사람이 뭐 여러분들 유아인지 청소년인지 장년층인지 노년층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그런 방식, 즉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해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다중분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될 분류 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법,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KNN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풀네임이 K-Realist Neighborhood라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Logistic Regression 분류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upport Vector Machine, 그래서 SV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VM을 이용한 분류 방식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 트리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트리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게 되면 이 트리들을 포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로 나눠서 그 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랜덤 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기타 몇 가지 방법들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실제 분류 분석 기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과대적합하는 것, 즉 오버피팅 하는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너무 복잡한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랄지, 그렇게 되면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결과가 좋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적합 문제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한 어떤 분류 모델을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데, 그 단순한 분류 모델이 아니고 너무 아주 좋은 모델, 너무 좋은 모델을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썩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과소적합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대적합하고는 상반되게 주어진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좋은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무 간단한 모델을 선택해서 우리가 적용했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측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또 결국은 너무 단순한 모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좋은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을 실제 활용할 수 없다, 사용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 모델을, 다양한 분류 모델이 있을 때 문제에 적합한 그런 최적에 적합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델에 대한 복잡도하고 데이터 셋 크기와의 관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델 복잡도다 하면 훈련 데이터 셋에 담긴 입력 데이터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셋에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과대적합 없이 더 복잡한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지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류 모델에 적합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선정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데이터 포인트가 중복이 됐다든지 또는 유사한 데이터 셋들이 있을 경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실제 가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가공을 통한 데이터의 정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그런 분류 모델은 K-Realist Neighborhood라는 KNN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근접한 이웃을 고려해서 우리가 분류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방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점이 들어왔다,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 이 데이터에 가장 가까이 있는 K개를 선택해서 이 K개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그 K개 중에 많은 실제 분류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하고 동질성 있게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K는 2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각 클래스에 속한 이웃의 수를 세 가지고 더 많은 클래스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에 이 KNN 방식을 우리가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K라는 값이고요. 그래서 이 K라는 값은 결국 이웃의 숫자를 몇 개로 정할 거냐.
그래서 이웃의 숫자를 K개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3이면 이웃에 있는 그런 숫자 K개, K가 3이니까 3개를 선택해서 이 3개 중에 많이 분류되어 있는 걸로 실제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이 K라는 값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입니다. 즉 뭐냐면 주어진, 즉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가까이 존재한다. 그 가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화를 해야 되고 그 수치화된 매저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우리가 가지고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기 때문에 실제로 루트하고 가까이 같은 축의 차이값을 제곱한 걸 다 더한 거하고 동일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거리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파란 거하고 빨간 거가 있죠. 그렇죠? 빨간 색하고 빨간색이 아니군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 주황색은 지금 세모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파란색은 이제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0으로 주황색은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1로 파란색은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가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래 보세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런 게 새로운 데이터고요. 이것도 새로운 데이터고 이것도 새로운 데이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될 거고요. 여기는 주황색이 될 거고 이 점은 또 파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K가 1일 때는 이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새로 들어오는 점을 분류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면 주황색으로 분류, 그 다음에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분류해 주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K가 1일 때의 KNN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밑에 보시면 K가 3일 때죠. 그래서 K가 3일 때면 새로운 들어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세 점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주황색 세모가 선택이 됐죠. 자, 그러면 요 새로 들어오는 점은 뭘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황색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주황색 클래스는 0번이죠. 0번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새로 들어온 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세 점을 선택해 봤더니 요 점, 요 점, 요 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주황색의 그 점의 개수는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황색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예요? 다 파란색으로 3개의 가장 가까운 점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가 파란색 분류, 즉 클래스 1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 경계를 우리가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특성 1로 해서 K가 1인 경우는 뭐 이런 그 바운더리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K가 3일 때 이렇게 바운더리를 형성해 놓으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9일 때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웃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즉 K 값이 커질수록 분류 경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더더욱이 경계가 부드러워질수록 단순한 모델이 생성이 되고 결국은 복잡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K가 1일 때는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이 밑에 그룹하고 위 그룹에 보면 서로 실제 그룹으로 나눠놓은 경계를 통해서 나눠놓은 것 중에 서로 침범되는 경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K가 3이나 9일 때는 침범되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라는 값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잡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KNN 알고리즘을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실습은 여러분들이 breast cancer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mport pandas spd 이렇게 하고요. df 데이터는 pd.dataframe, 그다음에 breast cancer data.data, 그다음에 breast cancer data.target 이걸 해서 df 데이터하고 레이블을 저렇게 주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reast cancer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임포트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데이터들하고 레이블을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rom skill learn models select import 하고 train test split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validation 데이터, 그 다음에 트레이닝 레이블스, 그 다음에 validation 레이블스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train underline test underline split 해서 df 데이터, df 레이블스 해서 테스트 사이즈를 한 0.2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데이터는 100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분류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80%가 어사인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KNN을 적용할 때는 이 KNN 라이브러리를 호출합니다. 그 KNN 라이브러리는 뭐냐? 그러면 K-Neighbors Classifie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임포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from skilllearn.neighbors 하고요. import K-Neighbors Classifier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lassifier를 이렇게 설정을 하죠. classifier equal K-Neighbors Classifier 하고 N-Neighbors는 여기는 3으로 줬습니다. 그렇죠? 3으로 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적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classifier.fit 하고 training data, training labels, 즉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적합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습이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그 실제 학습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classifier.score 하고 validation data, 그다음 validation label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코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 3분 정도 걸쳐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습이 이제 완료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찍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matplotlib.py.plot.splt,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plt 형태로 이제 부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list는 range 1에서부터 100까지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accuracy는 이제 리스트로 실제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k 값을 1에서부터 100까지 하나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이 리스트 구조의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 loop으로 돌립니다. for k in k list. 그래서 k list 안에 k들에 대해서 빙빙 도는 건데, 거기에 보면 classifier equal k neighbors classifier, 그래서 k neighbors는 k로 주고요. 이 k로 classifier를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accuracy에다가 그 스코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00번 이제 for loop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그려보는 건데,
그건 plt pl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klist 그다음 accuracies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x 레이블은 k가 되겠고, 그다음에 y 레이블은 여러분 validation accuracy겠죠. 이렇게 해서 breast cancer classifier accuracy를 by using k realist neighborhood라는 형태로 찍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실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 K 값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습을 다 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K 값을 1에서부터 100까지 주면서 실제 K 레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델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보장해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K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장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KNN 모델 자체가 굉장히 쉽게 우리가 모델링이 된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가까이에 있는 거 K개를 선택해서 그 K개가 다수로 분류된 대로 분류시키자. 이게 이제 주요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조정을 하지 않아도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매우 빠르게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좋은 어떤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분류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뭐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훈련 데이터가 매우 크면 특성의 수, 그 다음에 샘플의 수가 클 경우에 예측이 느리고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K가 너무 컸다. 그러면 한 번에 뭐 그 K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성값 대부분이 0인 그런 데이터 셋과는 특히 잘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특성값이 0이면 우리가 디스턴스를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모델 기반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죠?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많은 응용 문제에서 실제로 분류를 하기를 원합니다. 데이터가 오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류하고 싶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20대인지 10대인지 이런 걸 분류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분류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류들을 너무 많이 우리는 요구받고 있고 그걸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분류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중 분류와 다중 분류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 분류와 다중 분류는 말 그대로 이중 분류는 2개로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분류는 3개 이상 분류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KNN 기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보시오. 자, 이 KNN 기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2가지 파라미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K 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겠다. 그 위에 이제 다른 디스턴스를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맨하탄 디스턴스를 써도 좋고요. 기타 등등등을 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에 K라는 의미는 뭐냐?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K개를 선택해서 이 K개가 많이 분류되어 있는 쪽으로 실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를 해보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파트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분류 모델 기반의 데이터 분석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걸 꼭 머릿속에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류 모델 분석을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류 모델 기반 데이터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KNN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서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